지난 이야기, GPT의 사용법과 활용도를 예시를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번 편도 실제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과 예시가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 경험이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고깃집을 해보고 싶은데 난 고깃집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창업할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죠. 환기 시스템, 조도, 보통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게 많고. 두 번째, 어떤 컨셉의 매장에서 어떤 연대 노래를 틀고 싶은데 뭘 틀어야 될까? 제가 뭐 80년대 레트로 매장을 만든다 쳤을 때 저는 80년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가 즐거운 노래인지 사실 몰라요. 저한테 이제 노래라는 걸 처음 즐기기 시작할 때 처음 들은 노래가 전 빅뱅의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하네 진짜. 진짜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연대의 간접 경험을 GPT가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 미국 컨셉의 매장을 하고 싶을 때 지금 미국에서 20대한테 주목받는 음식은 뭘까? 이런 거에서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간접 경험을 우리가 해본다고 하면 내가 숯불에 구워먹는 삼겹살 전문점 하려는데 창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인테리어 요소 중에 신경 써야 되거나 주의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나오죠. 환기 시스템. 대박이다. 1번으로 중요한 거, 강력한 환기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요. 안전설비 잘해야 되고요. 테이블과 의자 배치, 그리고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넓게 두어야 연기나 냄새가 다른 테이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고깃집 식사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죠. 그리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라. 고온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모르고 선택한다면 되게 안 체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뭐 비장탄을 남들의 2배를 넣어줄 겁니다. 숯을 막 엄청 많이 넣어줄 건데 테이블을 일반적인 숯 조금 넣는 양념 돼지갈비집처럼 합판에 시트지 코팅된 걸 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하는 걸 짚어주고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청결 유지, 재와 기름 등이 쉽게 발생하므로 바닥, 테이블, 주방,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동선 같은 경우는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죠.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주방에서는 숯을 관리하고 조리 공간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안 해봤는데 GPT를 통해서 바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깃집을 할 생각이 있을 정도면 이 정도로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 혹은 그런 것들을 창업할 때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 테이블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제일 싼 거 쓰고, 숯대감 같은 거 공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홀 한가운데서 피우시는 분도 많고요. 임대차 계약한 다음에 임대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서 막 이것저것 구매하고 살려고 하는데 놓치는 거 엄청 많아요. 동선까지 신경 못 쓴다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꼭 가오픈 때 뭐 한번 다시 갈아엎고. 체크리스트를 저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게 진짜 하나의 체크리스트.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건 조명 같은 거 따뜻하고 밝게 뭐 써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고깃집 조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5번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숯불 고깃집들은 컬러나 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일단 컬러는 나무색이나 갈색 계열의 따뜻한 색깔, 전통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식의 따뜻함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중립적인 색상이랑 자연스러운 재질 같은 거 활용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조도 같은 경우에는 고깃집 내부는 일반적으로 너무 밝지 않고 은은한 조명을 사용한다. 고객들이 식사를 즐기면서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포인트 조명을 넣어서 고기를 구울 때 잘 보이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색 온도의 조명을 활용해서 고기가 맛있어 보일 수 있게요. 요거 저는 사실 생각 못했거든요. 당연히 레스토랑이라는 게 테이블 위에 불이 있어야 음식 사진이 잘 나오고 하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고기의 따뜻한 색 온도의 조명을 포인트 조명으로 쏴서 맛있어 보이게 한다라는 생각은 얘가 얘기 안 해줬으면 저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GPT가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요소라고 자기가 그냥 혼자 추천해주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요소, 뭐 한옥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뭐 나무 기둥, 한지 조명, 전통 문양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다. 혹은 현대적으로 금속이나 유리 같은 재질을 활용한 인테리어도 종종 볼 수 있다. 보시면 한국 사람 같지 않나요? 완전히. 한국의 고깃집 100군데 정도는 갔다 온 사람이나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 90년대 배경으로 한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한국의 숯불 고깃집을 창업할 건데 너무 시끄럽지
싱겁지 않으면서도 밝은 분위기에 90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의 팝 노래들을 추천해줘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GPT가 추천해주는 목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래들을 얘가 뭐 14곡만 주는 게 아니고 더 만들어줘 더 만들어줘 100곡까지도 계속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플레이리스트를 받아서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추려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아까 뭐 미국 컨셉의 가게를 하려는 분들 요즘 미국에서 사람들이 뭐를 많이 먹냐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20대 여성이 주목하거나 인기 수요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식물 기반 식품, 다양한 버섯 활용, 복합적인 매운맛, 기능성 음료, 리틀 럭셔리, 특별한 조합.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상적인 음식의 요소나 카테고리 말고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 알려줘. 보자면 얘기를 해준다. 크랩 롤. 게살 들어간 롤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20대 여자애들한테 다이어트용으로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찝어서 음식을 소개해주고 버섯을 활용한 커피라는 것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건 처음 들어오는데. 그리고 핫허니 소스. 이거 진짜 미국에서 좀 핫하거든요. 매콤하면서 달콤한 핫허니 소스 되게 많이 찾는 소스의 종류인데 이런 것들도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일단 질문을 던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거 말고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은 숙제 검사인데요. 내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GPT한테 설명을 받고 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막히는 건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GPT 선생님입니다. 숙제 덜 된 거 하고요. 하면서 모르는 건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브랜딩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면서 브랜딩 관련한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브랜딩에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GPT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두 번째 브랜드의 메시지, 세 번째 브랜드의 포지셔닝, 네 번째 브랜드의 경험, 다음 커뮤니케이션, 일관성 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줬는데요. 그 전에 제가 브랜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정리했는데 저는 브랜드 메시지 같은 경우를 제대로 설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미션이랑 비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설정해야 된다 막 큰 회사 대표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공감하지 못해요. 특히 작은 자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는. 그래서 GPT한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GPT는 제가 모르겠다 그래도 저를 바보라 생각하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먼 미래 얘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난 그냥 숯불 꼼장어 집인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내가 이마트도 아니고 숯불 꼼장어 굽고 있는데 어제도 석쇠 앞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굽다 하는데 그랬을 때 왜 해야 되는지 일단 저한테 설명을 해주죠. 브랜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저희 직원들 그리고 방문해주신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 브랜드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미션은 어떤 식이고 비전은 어떤 식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제가 아무 정보 안 주고 그냥 숯불 꼼장어집이라고밖에 안 했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예를 들면 고객에게 최고의 숯불구이 꼼장어를 제공하며 특별한 맛과 건강한 식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가 GPT가 추천해주는 미션이고요. 비전은 지역 내 최고로 사랑받는 숯불구이 꼼장어 전문점이 되어 전통적인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꽤나 미션과 비전스러운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GPT가 만들어주는 문구나 문장들은 제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입하면 더 제 브랜드에 맞게 특화해서 나올 거예요. 그냥 숯불 꼼장어집이라 했기 때문에 조금 두루뭉술한 것들이 나오지만 정리해보자면 제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물어봤고 제가 했던 일들 중에 메시지가 빠졌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예시도 알려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숙제 검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직은 보내본 적 없었던 정중한 표현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채용 안내, 채용 거절 안내, 고객 만족도 조사 문구, 매장 휴무 및 휴가 안내. 우리가 빈번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메시지들인데 제가 면접 본 사람한테 채용에 합격했다 문자를 보내고 싶어요. 몇몇 분들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매장이 브랜딩이 잘 되고 고객들한테 좋은 인식을 가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되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내일 7시까지 오시면 돼요가 아니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부터 굉장히 잘 다져놔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GPT가 굉장히 잘 써줬죠.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열정과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협업이 매우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입사 날짜에 맞춰서 첫 출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자 이름, 회사 이름. 정말 이거 뭐 저희가 어디 회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굉장히 포멀한 채용 안내 문자인데, 제가 그냥 김철수 씨 생각해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7시까지 출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실 때 조리화랑 검정 바지 챙겨 입으시고 보건증 챙겨오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저희가 정말 작은 가게 같아 보일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매장이 조금 크다거나 매장을 여러 개 한다고 잘 나아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인사 담당자를 뽑을 수준의 무슨 법인 회사가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이럴 땐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불합격 통보. 어떤 분들은 문자를 아예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다른 분 구했습니다. 물론 두 번 다시 안 볼 사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특히 동네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그렇지. 이 사람의 가족들도 우리 가게를 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친구들도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아무렇게나 답변을 한다는 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절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이런 거절 문자를 받으면서도 이 가게가 되게 뭔가 제대로 된 데인가 봐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GPT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여주신 열정과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이번엔 다른 지원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됐다. 우선 정확한 팩트 전달이죠. 그리고 귀하의 경력과 역량을 매우 인상적으로 평가했으며 앞으로 적합한 기회가 생길 경우 다시 연락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지금 컴퓨터가 썼다고 믿겨지시나요? 이런 문구가 인사팀 담당자가 작성했을 만한 문구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이런 문구의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이 직원 안 구해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가게에 이미 지원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가게에서 일할 법한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죄송해요 문자 하나 딱 보내고 나면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없고요. 저는 한 번 지원했던 친구들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GPT가 앞으로 적합한 기회가 생길 경우 다시 연락드리기 희망합니다 라고 밑밥을 깔아놨죠.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 친구 대신 다른 알바 친구를 뽑았어요? 왔는데 5일 만에 일이 안 맞는다고 잠수를 탔어요? 문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친구한테 다시 연락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불합격 통보마저도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사실 통보를 저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 떨어져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귀하의 경력과 역량을 매우 인상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래도 좋은 말을 해줬고, 언제든 기회가 되면은 연락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직원한테도 연락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다음으로는 저희 매장에 다녀간 분들한테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그래요. 저도 이런 문자를 몇 번 받아봤지만 어딘가는 굉장히 좀 언짢은 것들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두서없이 그냥 해달라고 보내는 것도 있고,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홍보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간결하고 예의 발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매장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링크 보내고 감사하다는 인사 잊지 않고 매장 이름 남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 작은 자영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걸 브랜딩을 하고 우리의 팬덤을 키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상황 속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불합격 통보를 할 때, 고객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여러 채널에서 정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잘 활용을 하면 저희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이 가니까 활용하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건데, 휴가 안내를 하고 싶은데 매장 문이 닫아 있으면 고객분들이 짜증을 느낄 거잖아요. 어떻게 써붙이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고 감사하고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매장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더욱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굉장히 잘 작성해졌죠. 너무 많은 미사여구나 막 쓸데없는 변명을 하는 것보다 정말 간결하면서도 돌아와서 열심히 잘하겠다, 감사하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니 적어도 저희 매장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짜증까지는 느낄 수 있지 않게 좋은 문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정제되지 않은 의사 표현들 정제시키는 거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번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감골이라는 게 감나무가 많은 골짜기 동네였다는 건데, 옛날 조선 느낌으로 감나무랑 골짜기를 표현해주는 그림을 좀 그려줘 라고 했을 때 GPT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오면 어떡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매장에 그림 같은 거 뭐 걸까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로. 우리가 찾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안 하거나 마음에 드는 그림이 너무 비싼데도 그걸 지불하고 구매를 하거나 되게 많은 것들을 거치는데 저희 매장에 딱 맞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거 그냥 출력해서 액자에 넣으면 그만이니까 얼마나 쉽고 퀄리티가 높은 그림인지. 조선시대 김홍도 화가가 그렸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만약에 마음에 좀 안 든다면 수정시키면 돼요. 좀 더 사실적이고 차갑고 선이 거칠게 그려줘.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사인 하나만 있으면 진짜 사람이 그린 걸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서를 주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옛 조선이라고 포인트를 짚어줬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기와집이 등장하고 소나무가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차갑고 암울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바꾸고 마을도 있고 감나무가 좀 더 여러 그루 있게 바꿔줘 라고 하면 다시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는 거죠. 확실히 편해졌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된 질문이랑 조건을 계속 추가해서 저희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GPT랑 우리 매장에 어울리는 그림 만드는 게 인터넷 서치하고 화방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시간 10배는 절약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번외로 상권 분석에 완전 특화됐다는 이야기 한번. 번외로 제가 쓰고 있는 GPT고 제가 정확한 주소를 찝어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상권 상황이랑 유동인구, 소득 수준을 모르겠어. 알려줘 라고 했을 때 GPT가 정보들을 수집해 옵니다. 현재 상권 및 유동인구, 문정역 상권에 있다라는 거, 법조타운 오피스 상권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 소득 수준이랑 주거환경, 주거환경 잘 갖춰져 있고 공원 상책로 있고 다양한 아파트랑 주택이 있어서 가족 단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소득 수준도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가 어디서 따왔는지 각주를 달아주는데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같은 사이트에 본인이 정보를 긁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상권 본다 하지만 귀찮아서라도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결론을 지을 때가 많은데 GPT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요.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안내해 주고 있고요. 상권의 문제점까지 지적해줘요. 기존의 문정 로데오 거리는 의류 매장이 많아 다소 침체된 상태입니다. 특색 있는 음식점이 들어가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분석까지 GPT가 해주고 있고 종합적으로도 얘기를 해주는데 법조타운이라 인근 오피스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20에서 40대 직장인과 인근 주민 타겟으로 한 음식점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주소들을 찝어서 우리가 디테일한 상권 분석을 할 때도 GPT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아, 너무 좋다. 객관적인 자료를 긁어와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제가 1시간 반 이상 정규 수업을 들은 거와 같은 지식을 습득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강연이 아니라 강의였고 앞으로 챗 GPT가 내년에는 더 많이 똑똑해지고 내후년에는 정말 많이 똑똑해지거든요. 프롬프트 언어를 누가 더 잘 사용해서 좋은 답을 추출해내느냐, 이거는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충분히 자영업자 시장에서도 비서를 하나 두고서는 충분히 해답을 얻어내면서 장사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진규 대표가 음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랜딩도 너무 잘해서 가끔 제가 맥형TV에서 장사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컨설팅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움을 그때그때 많이 주면서 이제 앞으로 맥형 퀴즈로서 좀 맥형TV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또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대표 마지막으로 엔딩 한번 해주세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되게 파편적이고 저도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긴 내용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한 번의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웠는데 앞으로 맥형을 잘 따라다니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 함께 알면 좋은 내용들은 최대한 열심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